이 수식어는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데요. 가요계 역사를 빛낸 수많은 K-팝 스타들 중 레전드라는 타이틀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스타가 있습니다. 수많은 현역 아이돌들의 우상이자 영원한 아시아의 별, 바로 가수 보아인데요. 타고난 재능에 어마무시한 노력으로 20년이 넘도록 스타 중의 스타로 입지를 다져온 그녀의 인생 스토리와 남모를 아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한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스타 보아는 역시 어릴 때의 가정 환경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서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밤낮 가리지 않고 피아노를 치던 큰오빠, 밥을 먹다가도 바닥에 머리를 대고 헤드스핀을 할 정도로 춤에 빠져 있었던 작은오빠, 거기에 자나깨나 노래를 부르던 막내 보아까지 3남매의 주체할 수 없는 끼와 열정으로 아주 정신없는 가정 환경이었죠. 하지만 넘치는 끼만큼 머리도 좋았던 보아는 학교 공부도 엄청 잘했는데요. 시험을 봐야 입학할 수 있는 중학교에 지원한 보아는 전교 1등으로 입학을 할 정도로 비상한 두뇌를 가졌고 학구열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보아의 어머니는 공부만 강요하기보다는 보아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도록 내버려 두셨고, 덕분에 보아는 끼와 재능을 억제하지 않고 무럭무럭 키워갈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백화점에서 열린 댄스 경연대회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친오빠와 함께 참가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오빠가 아니라 친구와 함께 참가한 대회였다고 하는데요. 친구와 춤을 추며 통통 튀는 끼와 가능성을 보인 보아는 대회가 끝난 후 SM에서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길로 SM 입사까지 하게 된 보아는 고된 연습생 생활을 견디며 열심히 가수의 꿈을 쫓아갔습니다. 힘들었지만 씩씩하게 이겨내며 데뷔에 한 걸음씩 가까워져 갔죠. 그리고 마침내 2000년 8월 25일 첫 정규 앨범이 발매되며 꿈에 그리던 가수 데뷔를 이루게 된 보아. 만 13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아의 가창력과 춤 실력은 대중들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비록 데뷔곡 RD 스페이스 B의 가사가 상당히 난해해 조금은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지만 후속곡 사라에서는 순수하고 풋풋한 여중생의 모습을 보여주며 팬층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2000년에 데뷔한 신인 중 가장 많은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죠. 하지만 전국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성숙한 인터넷 문화와 당시 신인 가수 보아가 공격하기 만만하다는 점이 맞물리면서 보아는 안티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19금 거짓 일화들로 인터넷에 판을 칠 정도였죠. 이렇게 안티들에게 난도질을 당하는 와중에도 보아는 묵묵히 본업에 집중했지만 가수 활동이 뜻대로 순탄히 풀리지만은 않았는데요. 큰 꿈을 가지고 일본에서 데뷔를 시도했지만 이 역시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본 데뷔 쇼케이스에서 크게 삑사리를 내는 바람에 일본 기획사 관계자에게 혹평을 듣고 그 후로 무대 공포증까지 생겨 한동안 무대에 오르지 못했죠. 안 그래도 향수병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었던지라 보아에게는 큰 고난이었을 텐데요. 독하게 마음을 다잡은 보아는 이때부터 매일 트레이닝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아의 성공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 끝에 발매된 일본의 첫 정규 앨범 Listen to My Heart 10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어모은 이 앨범 덕분에 보아는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한 최초의 한국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금이환행한 보아는 2002년 4월 17살의 나이에 보아를 상징하는 명곡 넘버원을 선보였습니다. 넘버원이 초대박을 터뜨리며 보아의 팬층은 폭발적으로 늘어갔습니다. 같은 해에 넘버원과 미라클 이 두 장의 앨범으로 한국에서만 총 88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프랑스의 신문 르몽드지의 한일 양국을 잇는 전도사로서 기사가 실리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서울 가요대상 대상수상, 역대 최연소로 SBS 가요대전 대상수상, 그리고 엠넷 뮤직비디오 페스티벌 대상수상까지 보아에게 2002년은 가수로서 정점을 찍은 한 해였습니다. 이후 아틀란티스 프린세스, 샤인 위얼, 마이 네임 등 앨범을 발매하며 여성 솔로 댄스 가수로서 한국과 일본에서 최정상급 인기를 누린 보아는 2005년 여름 정규 5집의 타이틀곡 걸스 온 탑으로 컴백해 시대를 앞서간 컨셉과 가사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걸맞는 강력한 퍼포먼스와 라이브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기세를 몰아 후속곡 모토까지 히트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005년을 끝으로 보아는 몇 년간 국내 활동보다는 일본 활동과 미국 진출에 집중했는데요. 야심차게 준비한 데뷔 싱글 이츄업으로 미국 진출을 시작했지만 아쉽게도 보아의 능력을 제대로 미국 대중들에게 각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홍보 목적으로 전미 투어를 하면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었지만 투어 계획 발표 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SM이 동방신기 소송 문제에 휘말리는 바람에 이수만이 급히 귀국하게 되면서 보아의 미국 활동은 그대로 멈추게 되었죠. 결국 보아는 미국에서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을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아시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정규 6집 허리케인 비너스로
앨범으로 컴백해 오랫동안 보아의 새 앨범을 기다려온 국내 팬들의 갈증을 채워줬는데요. 발매 당시 수록곡들을 전부 차트인시키고 그해 여성 솔로 음반 판매량 1위를 달성하는 등 10년차 여성 가수로서 엄청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에는 K-POP 스타의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는데 양현석과 박진영 같은 대선배들 사이에서도 10년 넘게 쌓은 내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당히 심사평을 건네며 많은 호응을 받았죠. 이후로도 꾸준히 앨범을 발매하며 가수 활동을 이어간 보아는 2020년 어느새 한국 데뷔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치열한 가요계에서 20년째 살아남으며 아시아의 별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보아의 성공시나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보아의 보컬과 댄스 실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보아는 댄스 가수이지만 웬만한 발라드 가수를 능가하는 최고의 가창력으로 격정적인 춤 동작에도 안정적인 라이브 무대를 소화해내 그룹 솔로 댄스 가수들을 통틀어 최상위권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댄스 면에서도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90년대부터 현재까지 나온 모든 스타일의 댄스와 안무가들을 거친 아티스트로서 힙합 댄스 같은 파워풀한 춤부터 재즈 댄스까지 뭐든지 소화할 수 있는 춤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단한 건 본인의 타고난 재능이나 그동안 겪은 경험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보아의 연습생 시절 영상을 보면 타고난 재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게 보이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습에 임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는 데뷔 이래로 끊임없이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실력 면에서 정점에 오른 댄스 가수가 이렇게까지 지독한 연습쟁이이니 레전드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보아를 롤모델로 삼는 가수들은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수많은 여자 가수들뿐만 아니라 많은 남자 가수들도 보아를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가 가지고 있는 가수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보아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 중인데 수우파 출연자들은 다수가 보아 때문에 춤을 시작하고 보아를 존경한다고 밝힌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보아를 무시하고 폄하하기에 바쁜 것 같아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본업에 집중하며 실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보아의 모습 오랫동안 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보아의 아이돌 탐구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보아의 정보가 더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상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